남봉꾼의 마지막 여인.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춘삼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린 시절부터 남들보다 욕심이 많았습니다.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몰래 훔치기도 했고, 조금씩 덩치가 커지면서는 주먹질을 해서라도 빼앗기 일쑤였습니다. 집에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들고 나가 노름으로 탕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춘삼이도 가족은 있었습니다. 그를 홀로 키우며 악착같이 살아보려고 애썼던 어머니 말입니다. 춘삼이가 20살이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랫동안 심한 기침을 달고 살던 춘삼이의 어머니는 사는 것이 너무 고되다 보니 몇 달을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지요. 춘삼이가 마을 안에서도 도둑질을 한다거나 처녀들을 희롱한다거나 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계속 만들고 다니다 보니 마을에서도 춘삼이를 곱게 보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나마 어머니 얼굴을 봐서 참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춘삼이를 불효막심한 놈이라고 몰아세우고 또 상대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춘삼이는 마을을 떠나 자의반 타의반으로 방랑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삼이의 탐욕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커져갔습니다. 세월은 흘러 몇 해가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충청도 어느 마을의 한 장터에서 한 사내가 저고리를 반쯤 걸친 채로 사람들 사이로 헐레벌떡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몇 명의 포졸들이 그를 쫓고 있었고, 그 사내는 어느 집 부엌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따라오던 포졸들을 겨우 따돌리고는 가쁜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내는 어느 부잣집 마님과 몰래 정을 통하면서 각종 폐물과 금부치를 빼돌린 것이 들통이나 수배 중이었습니다. 이 사내는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춘삼이였습니다. 춘삼이가 폐물을 빼돌린 양반집에서는 마님과 춘삼이의 관계가 세간에 알려질까 쉬쉬하여 춘삼이가 노름으로 그것들을 다 탕진할 때까지도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지라 결국 관아에 줄줄이 알려지면서 사또가 춘삼이를 잡아들이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윗마을에서부터 쫓기고 쫓기다 여기 아랫마을까지 온 것이었지요. 춘삼이가 그렇게 어느 집 부엌에 숨어 있는데 마침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나, 누구시오? 여긴 어떻게 들어온 것이오? 아, 잠시만 좀 여기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나쁜 놈들한테 쫓겨서 잠시 숨을 곳이 좀 필요합니다. 예, 그게 뭔 소리요? 제가 중요한 업무가 있어서 길을 가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어떤 여인이 길바닥에서 남자들한테 매를 맞고 있길래 그것을 구해줬더니, 아니, 그놈들이 나를 죽이겠다면서 쫓아오는 겁니다. 서너 명이면 싸워서 이기면 되는데 열댓 명이라서 그냥 도망치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춘삼이는 자기의 장기를 살려 순진해 보이는 얼굴을 무기 삼아 뻔뻔하게 거짓말로 둘러댔습니다. 아니 세상에, 대낮에 길바닥에서 그런 놈들이 다 있답니까? 아, 잠시만요. 여인은 밖으로 나가서 주변을 둘러보더니 다시 들어와서는 제가 봤는데 그 놈들은 간 것 같습니다. 밖에 아무도 없어요. 그럼 혹시 다른 가족들은 제가 여기 숨어 있는 건 압니까? 다른 가족은 없습니다. 저 혼자 살아요. 그러니 걱정 마십시오. 아이, 거참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낭자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고맙소, 낭자. 낭자라니요. 당치 않습니다. 전 처녀가 아니라 과부랍니다. 여인은 고개를 돌려 쪽진 머리를 보여줬습니다. 정말 그렇군요. 너무 어려 보여서 당연히 처녀인 줄 알고 제가 실수했습니다. 춘삼이는 과부가 혼자 사는 집이라면 아무나 함부로 드나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여기 숨어 있으면 꽤 안전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과부를 꼬실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너무 죄송한데 하나만 더 신세를 지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사실 한양 사람이라서 여기 이 마을 지리도 잘 모르고 한데 당장 오늘은 자고 갈 곳도 마땅치 않고 또 그놈들을 또 만날까 싶어 불안하기도 하여 말인데 혹여 이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갈 수는 없겠습니까? 과부의 눈동자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를 어쩌지요. 남은 방도 없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과부의 몸이라 남정네를 집안에 들일 수는 없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지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나가서 그놈들을 만나 죽게 된다면 결코 당신의 탓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 나가는 그 사내의 뒷모습을 보며 과부는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목숨까지 걸고 길에서 모르는 여인을 구해준 착한 사람을 위험에 빠지도록 그냥 놔둘 수는 없다는 생각 말이지요. 그래서 그 사내를 붙잡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만 이 집에서 몸을 피하시지요. 하루만입니다. 당연하지요. 당연히 그래야지요.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루만 이었던 것이 이틀, 사흘, 나흘이 되어 춘삼이는 결국 한 달이 넘게 눌러 사는 중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춘삼이는 과부를 완벽하게 꼬셔냈고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쫓기는 몸으로 한 곳에 오래 머물고 있다 보니 결국 꼬리가 길어 밟힌 것일까. 이 사람 저 사람, 마을 사람들 눈에 띄어 더 이상 그 과부집에서도 숨어있기 힘들어진 것입니다. 과부가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하다가 시끄러운 소리에 방으로 들어가 보니 춘삼이는 무척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뭐 하세요? 어디 가시게요? 가지 마세요. 제가 잘할게요. 춘삼이는 다급하게 돈이 될 만한 걸 찾아 과부의 방을 뒤지면서 도망갈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다 들었어요. 제가 돈 구해볼게요. 제발 가지 마세요. 아니면 저랑 같이 가요. 아, 진짜. 저리 안 꺼져? 눈치 참 없네. 난 그냥 있을 때가 필요했던 거라고. 거참 귀찮게도 구네. 그렇게 한밤중에 춘삼이는 평소 하던 대로 과부집 귀중품만 챙겨서 과부를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몇 달이 또 지났습니다. 어느 유명한 기방에서 춘삼이는 아리따운 기녀와 함께 팔자 좋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춘삼이는 기녀에게 자신이 부유한 양반의 아들이라고 속이고 그녀와 혼인을 약속했습니다. 기녀는 춘삼이의 번지르르한 겉모습과 현란한 말솜씨에 넘어가 이미 그와 사랑에 빠져버렸지요. 춘삼이는 기녀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옥비녀를 꺼내어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옥으로 만든 것인지, 진짜 옥비녀라면 또 어디서 훔쳐온 것인지는 모를 일입니다. 이것 좀 보거라. 어떠냐? 이쁘냐? 어머어머, 이것이 무엇이요? 이렇게 예쁜 옥비녀는 처음 봅니다. 너와 혼인하면 선물로 주려고 준비해 놓은 것이다. 마음에 드느냐? 마음에 들다마다요. 이런 건 어찌 구하는 겁니까? 아버지가 청나라에 갔다가 사오신 것이지. 내가 너 주려고 가져왔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혼인하면 줄 것이다. 그런데 아버님이 허락해 주신답니까? 우선 아버지 허락을 받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 작더라도 집을 사서 같이 살면 좋겠는데 기방에서만 이리 만날 수는 없지 않느냐? 네 생각은 어떠냐? 그렇긴 하지요. 그런데 부자 아버지가 있으면 뭐 하겠니? 넓은 땅이 있으면 뭐 하겠어? 내가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될 만한 건 없으니 어쩌면 좋으냐? 제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좀 있는데
그럼 그걸로 작은 집부터 사시지요. 그래도 되겠느냐? 혼이 나면 그 많은 땅과 큰 집도 다 우리 것이니 너무 아까워하지 말거라. 결국 기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춘삼이에게 맡겼습니다. 춘삼이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음 날 바로 기녀의 재산을 모두 챙겨 도망쳤지요. 그것이 바로 춘삼이가 제일 잘하는 짓 아니겠습니까? 배신당한 기녀는 절망에 빠졌고 춘삼이를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마음에 큰 상처만 남긴 채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춘삼이는 참 잘도 빠져나가는군요. 한편 어느 산골 마을 그곳에서도 조금 더 벗어난 곳에 외딴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여인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얼마 전만 해도 그 집에서는 신혼부부가 살고 있었지요. 혼인한 지 한 달 만에 남편이 부역장으로 징용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산성을 쌓는 일을 하기 위한 것이었지요. 험준한 산과 계곡을 이어가며 성을 쌓는 산성공사는 수많은 인명사고가 뒤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굶주림과 병마로 죽어가는 인부들도 많았기에 일단 산성을 쌓는 부역장에 끌려가면 살아서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기나긴 옥살이와 다를 바가 없었지요. 겨우 남편의 안부 정도만 인편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내는 언제나 돌아올지 알 수도 없는 남편을 기다리며 외롭게 독수공방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인이 혼자 저녁밥을 차려 먹으려고 부엌에서 불을 지피고 있는데 바깥에서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내, 누구 계시오? 그렇습니다. 춘삼이가 또 어딘가로 도망 다니다가 산속 외딴 집에서 하루 묵어갈까 싶어서 주인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여인은 혹시 남편의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인가 싶어 급히 나가보았습니다. 누구시오? 어떻게 오셨는지요? 급히 뛰어나와 누구냐고 묻는 여인을 본 춘삼이는 그 여인의 얼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춘삼이가 보기엔 그 얼굴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그저 한눈에 반해버린 것입니다. 춘삼이는 그동안 많은 여인들을 속이고 사기나 치면서 살아왔지 마음을 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인들에게 능수능란했던 춘삼이는 한순간 수줍은 소년이 되어버렸습니다. 아, 다름이 아니라 근처에 인가라고는 이 집밖에 없어서 그런데 헛간이라도 좋으니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주십사 해서 왔습니다. 아, 네. 여인은 조금 실망했으나 그곳이 또 워낙 외딴 곳인지라 도움을 바라는 갈 곳 없는 나그네의 사정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 집이 방이라고 할 만한 것이 하나뿐이라 불편하시더라도 그럼 헛간에서 주무시겠습니까? 아뿔싸 춘삼이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웬만해선 방에 재워주던 여인들은 봐왔지만 말이 그렇지 정말 헛간에서 자라고 하다니 천생 남봉꾼 춘삼이도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더구나 처음으로 한눈에 반한 여인이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감사하지요. 저녁은 드셨습니까? 차려드릴게요. 우선은 방으로 드시지요. 헛간은 저녁 드실 동안 치워놓겠습니다. 춘삼이는 일단 방으로 들어가 방 안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과부인가? 왜 혼자 있지? 뭐야, 남자 옷이 있긴 하네. 잠시 후 여인은 밥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장하시죠. 차린 것은 없지만 아무쪼록 맛있게 드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런데 뭐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남편분은 출타 중이신가요? 아, 네, 그것이. 여인은
혼인한 지 얼마 안 되어 부역장에 끌려간 남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춘삼이는 식사를 다 마치자 쫓기듯 헛간으로 들어갔습니다. 헛간은 허름하기 짝이 없고 심지어 지붕도 구멍이 숭숭 나 있었습니다. 아하, 천하의 김춘삼이가 모양 빠지게 이런 데서도 자는구만. 무슨 핑곗거리 없나? 저 방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말이야. 라고 하면서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갑자기 얼굴에 물 한 방울이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오호라, 이거다. 역시 죽으란 법은 없어? 라고 하면서 여인이 자고 있는 방 앞으로 갔습니다. 저기 부인, 비가 옵니다. 비가 와요. 여인이 문을 열고 나와 보니 춘삼이가 비를 맞고 서 있는 것이었지요. 불쌍한 표정으로 말입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헛간의 천장이 부실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한밤중에 비가 올 줄은 몰랐던 것이었지요. 이제 와서 다른 집으로 가라고 쫓아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애처롭게 쳐다보는 춘삼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일단 방으로 드시지요. 고맙소, 부인. 결국 춘삼이는 그 여인과 한 방에서 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쪽 끝에 하나 그리고 저쪽 끝에 하나 이부자리를 펴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래봤자 작은 방에 얼마나 멀겠습니까? 다리만 뻗으면 닿을 만한 거리였지요. 두 사람은 각자 잠을 청했습니다. 여인이 잠이 들 무렵 무언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무시오. 왜 그러십니까? 잠자리가 불편하십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궁금해서 잠이 오지 않아서 그런데 뭐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물어보십시오. 남편을 기다릴 겁니까? 언제까지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궁금하신 거지요? 그 순간 춘삼이는 여인에게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사실 부인을 처음 본 순간 반해버렸어. 이건 진짜라고요. 사실 내가 그동안 좀 자유롭게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요. 부인을 처음 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어. 그러니 돌아오지도 못할 남편은 이제 그만 있고 앞으로는 나랑 같이 삽시다. 자기 전에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갑작스레 퍼붓는 말들에 여인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춘삼이의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춘삼이도 이제는 마음을 붙이고 한 사람에게 정착하며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참 동안 계속되는 춘삼이의 설득에도 여인이 원하는 답을 주지 않으니 춘삼이는 이제 마지막 방법을 썼습니다. 그깟 정조를 지킨들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소. 당신이 끝까지 받아주지 않는다면 사실 나도 수는 있소. 당장 내일 아침에 요 아랫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이 집 방에서 자고 왔다고 얘기하면 그만이요. 내가 여기서 자고 간 것은 사실 아니요? 그리고 내가 그냥 잠만 자고 갈 것인지 아닌지는 내가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상황 아니요? 나는 당신보다 힘도 세고 마음만 먹으면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건 부인이 더 잘할 것이요. 결국 춘삼이는 노골적으로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소. 그러니 이 젊은 나이에 생과부로 살지 말고 나와 함께 새 출발합시다. 흠모하는 여인을 만나면 그래도 달라질 줄 알았더니 본성은 어쩌지 못하는 것인가 봅니다.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비도 내리는 깊은 야밤에 인적도 없는 외딴 집에서 여인 혼자서 절개를 지키겠다고 저항한다고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인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이불을 제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여인은 큰 결단이라도 한 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뜻대로 하시지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만 들어주신다면 몸을 허락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방님도 잊고 살겠습니다. 조건 다 말하시오. 오늘 밤도 함께 보내고 내 각시도 되어준다면 뭐든 줬소. 여인은 괴짝 속에서 옷보따리 하나를 꺼내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부역간 서방님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만든 이 새 옷을 보내고 싶습니다. 이 옷을 전해주고 잘 받았다는 답장만 받아오신다면 그것으로 서방님과의 모든 일은 깨끗이 잊고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게 다요? 알겠소. 그렇게 하겠소. 춘삼이는 흔쾌히 약속을 하고 결국 여인과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춘삼이는 부역장으로 가기 위해 채비를 했습니다. 원래의 춘삼이었다면 한순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 약속을 했을 테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정말 이 여인과 평생을 함께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간밤의 일을 떠올리며 어서 심부름을 마치고 와서 이 아름다운 여인과 하루라도 빨리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보름을 넘게 걸어 부역장에 도착한 춘삼이는 그곳을 감독하는 관리에게 남편의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누구시오? 어떻게 왔습니까? 춘삼이는 여인의 남편 이름을 대며 말했습니다. 심부름 왔습니다. 부인이 보낸 옷이요. 이걸 주고 답장을 받아서 가져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춘삼이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역장에는 한 사람이 나오려면 그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춘삼이는 남편이 옷을 갈아입고 아내에게 보낼 편지를 써오는 동안 남편 대신 부역장에 들어가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관리자를 따라 부역장 밖으로 나온 남편은 처가 보낸 새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옷보따리를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생스럽고 힘든 생활과 처를 향한 그리운 마음 때문이었겠지요. 그러다 남편은 새 옷 주머니 속에 있는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인이 남편에게 보내는 것이었지요.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제가 서방님을 그 부역장에서 구해보고자 이 옷을 심부름한 사내와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이런 연유로 외간 남자와 하룻밤 보내게 된 것을 두고 평생 허물로 삼지 않겠다면 아마도 지금쯤 그 사내가 서방님 대신 부역장에 들어가 있을 테니 이 옷을 갈아입고 그 길로 바로 집으로 돌아오세요. 제가 용서되지 않으시면 돌아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과연 남편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남편은 고민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온몸과 온마음을 다해 나를 구해준 사람에게 어서 빨리 달려가야지요. 그렇게 춘삼이를 부역장에 대신 남겨둔 채 남편은 고향으로 돌아와 아름다운 아내와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한편 부역장에 남편 대신 남겨진 춘삼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동안 자신에게 배신당했던 상처받았던 많은 여인들을 생각하며 어떤 날에는 후회하며 반성하고 어떤 날에는 여인에게 분노하며 열심히 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이런 젠장, 하룻밤을 자고서 만리장성을 쌓는구나. 라는 말을 시시때때로 하며 남은 여생을 부역장에서 보내야 했다고 합니다. 춘삼이의 마지막 여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어딘가에서 여자들을 속이고 남봉꾼으로 살고 있을 텐데 말이지요. 그런데 정말 춘삼이가 이 마지막 여인과는 평생 잘 살 수 있었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요. 어쨌거나 최소한 춘삼이에게 당하는 피해자는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었네요.
춘삼이는 그렇게 평생을 여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등쳐먹고 다니더니 결국 자신도 마음을 한번 주었다가 크게 당해버렸습니다.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지요. 춘삼이 스스로가 뿌린 대로 거두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방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평안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